축구를 생각하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혜의 축구학입니다. 이번에 할 이야기는 토트넘에 새로 부임한 누누의 전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팀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3경기를 통해 누누 감독이 어떤 점들을 실험해보고 있고 어떤 전술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프리시즌 3경기 동안 토트넘이 실험한 포메이션은 1-4-3-3 형태입니다. 누누 감독은 울버햄튼 시절에서도 백스리 포메이션을 즐겨 사용하는 감독으로 꽤 유명한데요. 지난 3경기 동안은 1-4-3-3 포메이션으로 시작하면서 변칙적인 움직임을 더했습니다. 누누의 전술은 후방 빌드업부터 우측 풀백을 더 전진시키고 좌측 풀백을 안쪽으로 좁혀 변칙적인 백스리를 레이튼 오리엔튼전과 콜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변칙적인 백스리가 만들어지면서 측면 공간을 델리알리나 베르바인이 측면 지역을 풀백 대신 채우는데요. 델리알리가 측면을 채워주는 움직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후방 빌드업 단계에서 좌측 풀백이 스토퍼 위치로 포지셔닝을 잡고 있기 때문에 좌측 풀백 대신 알리가 측면에 위치하면서 공백을 채우는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는 후방 빌드업에서 넘어갈 때 풀백이 스토퍼 위치로 있었던 공간을 알리가 채우면서 풀백의 오버래핑으로 생기는 리스크를 알리가 채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미드필더가 풀백이 오버래핑하면서 측면 공간을 대신 넓게 커버해주는 움직임은 콜체스터 유나이티드 전에서도 우측 풀백을 활용하는 방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베르바인이 보여줬던 측면 움직임은 MK 돈스전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후방 빌드업 단계에서 1-4-3-3 형태이고 풀백을 전진시키기보다 베르바인이 넓고 낮은 지역에서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베르바인이 측면에 있으면 알리가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 위치하면서 중원에서 수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또 MK 돈스전에서도 알리가 측면으로 넓게 움직이기도 하면서 측면에 대한 공간을 누누 감독이 신경 쓰고 있는 점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풀백도 오버래핑 움직임을 가져갔지만 낮은 위치에서 비교적 늦게 출발하고 앞쪽은 최대한 공격수들과 미드필더들이 전방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누누 감독이 측면을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이야기의 관점을 모우라로 돌리면 이번 프리시즌에서 계속 선발로 출전하는 모우라를 활용하는 방식을 봤을 때 이번 시즌 꽤 기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모우라는 지속적으로 최전방이나 우측면에 있다가 하프라인 쪽으로 내려오는 움직임을 보여주었는데요. 단순히 내려와서 빌드업을 도와주기보다 내려오면서 미드필더와 위치를 스위칭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미드필더로 출전했던 스킵이나 닐 존이 전방 공간으로 더 많이 들어갔고 모우라는 오히려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이었습니다. 모우라에게 이런 역할이 중용되고 있는 점은 앞으로의 프리시즌과 시즌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케인이 9.5번 역할을 소화하면서 모우라가 내려가 있을 때 합을 맞추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물론 케인이 이전보다 내려오는 빈도는 줄어들고 모우라가 더 관여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렇게 모우라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오히려 이선보다 넓은 공간에서 시야가 트이니 상대와 1대1 상황에서도 여유가 생기게 되고 메이킹 능력까지 갖추고 있으니 더 어울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편 손흥민 선수도 2경기 동안 원톱 자리에서 뛰었지만 케인 대신 원톱 자리에 뛰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주로 상대 뒷공간을 향해 침투하기도 했지만 약간 내려가면서 간격이 좁게 형성될 모우라와 합을 맞추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케인과 모우라의 케미도 기대해볼 수 있고 손흥민 선수가 시즌이 시작되고 나서 케인과 모우라가 밑에 있을 때 오버로드 투 아이솔레이트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잠깐 여기서 오버로드 투 아이솔레이트를 설명하면 한쪽 측면에 많은 선수들을 두고 반대편에는 윙어와 상대 선수의 1대1 상황이 되게끔 상황을 만들어서 사람이 많은 측면에서 반대편으로 전환할 때 윙어의 개인 기량으로 측면을 무너뜨리고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비 상황에서는 1-4-3-3 형태를 보였습니다. 1-4-3-3 수비 형태는 가운데 공간을 제어할 수 있는 포메이션인데요. 그래서 토트넘이 상대 선수들의 빌드업을 중앙에서 타이트하게 끌어내는 모습들을 몇 차례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토트넘이 가운데 공간을 철저하게 제어하는 상황에서
상대가 측면으로 볼을 넣어주는 상황에서는 약점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1-4-3-3 형태는 중앙에서 선수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 상대가 측면으로 볼을 보내면 양쪽에 있는 미드필더가 상대 윙어나 풀백을 빠르게 견제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 상황에서 미드필더가 커버하지 못하고 풀백이 전진하게 되면 풀백과 센터백 사이의 간격이 멀어지면서 상대가 공략할 수 있는 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틈에 순간 공격수와 전진하는 미드필더 사이에 센터백이 수적으로 불리해지고 라인이 열려 1대1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수비 약점이었습니다. 때문에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1-4-3-3 형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발 빠른 선수나 넓은 공간을 잘 커버해 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누누 감독의 토트넘에 대해 정리해보면 프리시즌이고 어린 선수들을 바탕으로 경기 전술을 실험해보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경기장에서 나타난 점은 첫 번째로 풀백을 활용하되 안전하게 활용하는 점이고 최대한 전방에 있는 공격수들을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는 점과 두 번째는 전형적인 백스리 포메이션보다 변칙적으로 안정감을 더해줄 수 있는 경기 전술을 생각하고 있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1-4-3-3 수비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상대의 중앙을 어렵게 만들려는 수비 움직임이 있었다는 점들입니다. 오늘 준비한 누누의 토트넘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